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4년 3월 31일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가 다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제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도 여러 해석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국정의 어떤 옳고 그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다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정의 주요 현안이라고 하면 이정섭 대사 문제,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문제, 자, 이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당 내에서는 너무 늦었다, 뭐 이런 그 불만도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이죠. 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야 몇몇 언론사들과 그 비공식적인 이런 그 식사 자리에서 하는 발언인데, 과연 이거 가지고 사의까지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이정섭 대사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 무슨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정섭 전 대사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정섭 대사를 뭐 경질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방 현안이 있고 또 국방부 장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호주와 그런 점에서 양국 간의 현안이 있어서 이정섭 대사를 갖다가 임명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좌파 매체라든지 또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수처, 이들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했다가 볼 수 있어요. 그 정치 공작 냄새가 좀 물씬 풍기는데 이걸 갖다 악의적으로 몰고 가가지고 마치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래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호주로 도피시킨다. 이 도대체가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언론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어떤 국정 지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 지지도, 특히 그 여당의 부정적인 이런 그 여파를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그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옆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즉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오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 의료 개혁 관련해서 대국민 특별 담화, 긴급 담화를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주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뭐 사직하는 이런 의사들이 지금 늘고 있고, 또 의대생들이 뭐 휴학을 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환자들,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의료인들에게, 의사들에게, 전공의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제도 지금 그 집권 여당에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좀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마찬가지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이런 신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그 입장인데, 이건 역시 국민들 민의를 좀 집권 여당이 그런 걸 수용을 해서 요구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실 입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이제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되돌리긴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나 하여튼 이건 역시도 국정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역시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담화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윤 대통령의 지금 뭐 발언이 나올 것인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내일 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집권 여당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어떤 윤 대통령의 그 해법이 담긴 발언이 나올 것인지 내일 그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 언론들이 낙동강 벨트 지역이죠. 양산을 뭐 이쪽이 뒤비지고 있다. 이쪽에서도 국민의힘이 자,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들을 하고 있고, 자, 양산을 해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밀리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불과 어제 그제 보면 역시 또 이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김태우 후보가 김두관에 앞서고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그래서 다양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PK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안정이냐 정권 견제나 이런 프레임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것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제 양산신문에서 의뢰해서 그 결과를 지금 보도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양산갑입니다. 양산갑에 국민의힘의 윤영석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용 후보, 이제 리턴 매치입니다. 윤영석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용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석 후보가 48.6, 그다음에 이재용 민주당 후보가 39.1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의 김효은 후보가 44.3인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이게 어떤 이변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게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44.49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22.5, 조국 혁신당이 14.3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까지 다 합해도 국민의힘 지지도를 여기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정당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것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변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양산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자, 이 양산 신문에서 지금 이제 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도 김태우 후보가 46.8,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45.5로 뭐 1.3%포인트지만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이 43.2입니다. 민주당이 24.0, 조국 혁신당이 15.2예요. 그래서 민주당, 조국 혁신당 다 합해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 지역에서 민심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투표 날이 이제 다가갈수록 김태우 후보 쪽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부 언론들이 낙동강 벨트 PK도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아갖고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서 보도를 막 하다 보니까 여기도 뭐 어떻게 흔들리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원도에 그 여러 언론 매체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강원도 지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지금 이쪽에서 8개 선거구가 있는데, 자, 이 국민의힘이 거의 뭐 압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30, 국민의힘이 45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7%입니다. 자, 조국혁신당 7하고 민주당 30을 합해도 37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강원도 전체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압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최근에 또 이재명이 완전히 망언을 했죠. 경기도가 분도가 되면 강원도처럼 전락한다. 아마 이 발언이 이번에 결정타가 될 겁니다.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을 것이고 표로 응징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자, 이런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보면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7%, 지금 강원도 전체 여론
지금 흐름을 보고 계신데 국민의민의가 39, 여기도 보면 조국혁신당이 자 17%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합해도 34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당 지지도나 비례정당 지지도 모든 부분에서 국민의미래가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8곳 선거구를 지난번 총선 때는 좀 이렇게 양당이 논아갖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걸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냥 단순 정당 지지도는 7%인데 이 비례 이걸로 해서 물어보면 1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모습인데 저 비례 요걸 따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조국과 이 범죄 세력들 황운하 그다음에 박은정이 남편이 지금 뭐 1년 사이에 돈이 40억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45억이. 좀 문제가 많은 집단들인데 부패하고 불법적인 집단들.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악용해서 이들이 만들었는데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재명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 지도자로서 경기도를 분대하면 자기가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자인데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원도처럼 전락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경기도 사람이 들어도 불쾌하고 강원도 주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반영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